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로 문의 주신 분들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볍게 S&T 모티브 잠깐 살펴보고 한미약품, MC넥스, 세방, 명신산업, 이츠한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리는 거니 매매 활동에 있어서는 꼭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선 S&T 모티브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63,000원 지켜줘야 상승 전환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71,000원에서 71,000원 부근에서 1차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71,000원 올라서 주면 76,000원, 77,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위쪽에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라 77,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76,000원, 77,000원 사이에서 수익이 나신다면 일부 차익 실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증시 영향을 받아 하락하게 되면 61,000원 봐야 될 것 같고요. 61,000원이 뚫리면 53,000원까지의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은 고혈압 치료제가 메인인 약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의 주 요인은 오락솔이라는 항암 치료제의 PDUFA를 통한 미국 FDA 심사가 2월 28일에 있었는데요.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29만 7천원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31만 3,500원 위로 빨리 올라와서 31만 3,500원을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다져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31만 3,500원 위로 올라설 때까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올해에 다른 신약들의 FDA 승인을 기대한다고 하니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니 일단은 잘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매수점은 31만 3,500원 위로 올라와서 확실히 다져주면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새로 진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만약 올라와 준다면 33만 2천원 부근까지 무난히 올라와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한 저항선은 35만 5천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31만 3,500원 위로 못 올라와 준다면 하단은 28만 9천원 부근까지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휴대폰, 차량,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는 54,100원 지켜줘야 할 것 같고요. 하단 지지선은 49,500원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49,500원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하방으로 뚫린다면 45,200원 부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49,500원 지켜주면 반등하여 62,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작년 말 출하량 감소로 전 분기 대비 둔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장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전장 매출은 증가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단지 전장 부문 매출 원가율이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절실하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기업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 충분히 방법을 찾아 개선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분기 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방입니다. 세방은 항만, 하역, 화물 운송업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요 근래 계속해서 기관이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미 털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기관의 움직임이 개미 털기가 맞다면 충분히 개미를 털어준 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미 털기가 아니라면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위한 스윙 매매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이날 세방의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자회사인 세방전지의 실적 호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방의 항만, 하역, 화물 운송업에서는 바이러스 이후 사실 좋은 실적을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 세방은 화물이 늘수록 매출이 증가하고 화물이 적을수록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구조인데요. 최근
해운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보면 안 되는 부분이, 해운 회사의 경우 바이러스 이후 화물량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해운 회사가 운영 선박의 일부를 콜드레이업 함으로써 운항 수를 줄인 상태였는데요. 작년 말 이후 세계적으로 화물량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 운임이 상승하여 호실적을 낸 경우에 해당되지만, 항만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선박수로의 운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물량이 크게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콜드 레이업이 풀리면서 실질적인 화물량이 증가하게 될 테니 매출의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해운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콜드 레이업이라는 조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테고, 콜드 레이업 해제 후 쉬고 있던 선박들의 재정비, 운영 비용에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테고요. 그동안 선사들끼리 경쟁하며 계속해서 낮춰온 운임을 현재 선박 부족으로 인해 운임 인상할 수 있는 빅 찬스와 더불어서 다른 선사와 경쟁할 필요 없는 현 상황을 마다하고, 아직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금을 들여 콜드레이업을 해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물론 콜드레이업 해둔 상태에서도 막대한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선으로 재운항하는 게 베스트지만, 아직은 불확실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운사의 경우는 앞으로도 당분간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만 하역사의 경우는 아직 이전 매출까지 돌아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세방의 경우 그때까지는 자회사인 세방전지의 덕을 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지선은 13,800원으로 보이고, 13,8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11,150원 부근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공개된 보고서도 최근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현재로선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에 대해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혹시 보유량이 많으시다면 다음에 17,500원 부근까지 올라와주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모르는 뉴스나 상승 모멘텀이 또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니 그 부분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찾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방의 경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언젠간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콜드 레이업 해제 뉴스가 나온다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1차로 차체 제작업체에 납품하고 협력업체가 별도 생산 작업을 거쳐 최종 현기차에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테슬라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테슬라는 지난 1월 5일 주당 900불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최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명신산업도 43,100원을 잘 지켜주다가 미국 1월 25일장 이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6일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확인되는 모습으로는 재무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신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트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지선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현재로서는 26,7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26,7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21,500원 부근까지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신산업의 경우 테슬라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으니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도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주이기도 하고 테슬라의 전망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시대로의 도래와 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크니 저점에서 추가 매수 매집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예전에 달팽이 크림으로 잘 알려진 화장품 제조업체인데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보고서가 없어서 보고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요. 작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영업이익이 45% 감소로 적자로 전환한 상태에서 최근 2월 10일 공시된 잠정 실적을 보니 작년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화장품 업계가 작년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바이러스 해방 이후 회복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계의 경우 기존 상품의 지속적인 매출로 인한 수익과 신제품 개발, 마케팅과 영업 능력을 고루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올해 화장품 업계의 회복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을 포트에 반드시 하나 넣고 싶으시다면 이 기회에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같이 잘 비교해 보시고 재정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트 흐름은 아직 약간의 하락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주가는 현재로서는 27,200원 지켜주면서 28,600원 위로 올라서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지지선으로는 24,300원 부근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28,600원을 계속해서 잘 지켜준다면 3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드린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실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둘째 주는 다들 웃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힘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